이란 혁명수비대와의 거래 소문이 퍼지는 가운데 이란은 몇 달간의 디지털 침묵 후 다시 온라인 상태로 돌아오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곧 보게 될 영상들은 현대 역사상 가장 길었던 인터넷 차단 기간 동안 촬영된 것들입니다. 지금까지 세상에 드러나지 않았던 순간들입니다. 왜? 정말로 충격적인 장면들이었습니다. 또한 영감을 주는 장면들도 있었지만 우리가 실시간으로 볼 수 없었던 영상들이 예상대로 정말 참혹하다는 데는 의문의 여지가 없습니다. 그래서 간스 씨, 먼저 당신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이 모든 것에 대한 당신의 반응은 어떠신가요? 인터넷에서는 적어도 일부 장면들이 10월 7일, 8일, 그리고 8일과 9일 시위에서 우리가 봤던 장면들을 다시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이런 장면들을 볼 때마다 여러 가지 생각이 떠오릅니다. 우선 그 전에도 인터넷 상황이 별로 좋지 않았다는 점을 기억해야 해요. 사람들이 VPN을 사야 하는데 그게 정말 비싸거든요. 그래도 다들 그렇게 하고 있어요. 그건 담배를 불법으로 사는 것과 비슷해요. 이게 바로 그 의미예요. 그리고 두 번째로 인터넷이 다시 돌아오고 있지만 내 형제 자매 5만 명은 돌아오지 않는다는 걸 기억해야 해요. 그리고 우리는 방금 전처럼 많은 사람들의 영상을 봤어요. 그들은 단지 자유를 요구했다는 이유로 거리에서 살해당해요. 정말 강렬하고 정말 감동적이에요. 그리고 저를 가장 아프게 하는 건 그 사람들이 자유를 요구하다가 목숨을 잃었는데도 세상은 이런 짓을 하는 정권을 정당화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경계해야 할 똑같은 정권이 서방의 우리 아이들 사회 깊숙이까지 침투하고 있다는 걸 알아야 해요. 그리고 우리가 팔레스타인의 자유를과 인티파다를 외칠 때 바로 이것이 인티파다의 모습이에요. 자유를 요구하고 평범한 일상을 바라는 민간인들을 상대로 이런 일이 벌어지는 게 너무 아파요. 제 영혼이 타들어가는 것 같아요. 저는 이걸 볼 수가 없어요. 차마 볼 수 없어요. 그리고 사람들은 빨리 깨어나야 해요. 정말 역겨워요. 그러니까 수천 명의 이란인들이 정권에 의해 살해당했다는 사실을 부정하는 그런 사람들을 보는 게요. 정권 주장대로 3천 명만 죽었다는 말을 그대로 반복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마치 우린 3천 명만 죽였어 라며 그게 괜찮다는 듯이 말하죠. 그게 어떻게 정상인가요? 그리고 지금 일어나고 있는 모든 일들에 대해 저를 화나게 하는 점은 당신 말이 정말 맞다는 거예요. 국제사회가 이런 범죄를 저지르는 정권을 지지하고 있다는 게 저를 화나게 해요. 그러니까 우리는 총성이 몇 번이나 울렸는지 들었잖아요. 거리 시위 중 무장하지 않은 민간인들에게 산탄총이 발사됐어요. 정말 충격적이에요. 하지만 왜 우리는 자유가 대가를 치러야 얻어진다는 사실을 잊고 있을까요? 그리고 이제는 더 이상 이렇게 살 수 없기 때문에 민간인들이 더 나은 내일을 위해 내 목숨을 걸겠다고 말해야 하는 상황이 온 거죠. 그리고 저는 서양인들이 이를 얼마나 당연히 여기는지 봅니다. 그들 곁에는 자신들을 위해 싸워온 이들이 있고 지금도 싸우고 있기 때문이죠. 그들은 이스라엘이 바로 이란인들이 간절히 바라는 방패라는 사실을 모릅니다. 이란인들은 함께 해줘서 고맙다. 당신들이 하는 일 알고 있다고 말합니다. 당신들은 우리가 그동안 겪어온 일을 이해하고 있어요. 이런 걸 서양인에게 설명하는 건 마치 채식주의자인 아이에게 스테이크를 주는 것과 거의 비슷하죠. 그들은 그걸 잘 소화하지 못할 거예요.
그리고 어느 순간 아이들은 그 상황에 익숙해지거나 아니면 아니요, 괜찮아요. 이게 제가 믿는 거예요. 제 몸은 원래 이래요. 라고 말하게 될 거예요. 이것이 내가 세상을 보는 유일한 방법이에요. 우리는 문화를 바꿔야 하는 시점에 와 있어요. 한 가지 질문이 있죠. 만약 당신이 어떤 상황에 처해서 진정으로 자유가 위협받고 그 자유를 위해 싸워야 한다면 당신은 무엇을 할 의향이 있나요? 왜냐하면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렇게 하지 않을 테니까요. 그들은 정말 잘해요. 알다시피 깃발을 흔들고 행주 같은 KPI를 두르고 어디서든 남들이 준 말과 대본을 그대로 따라하죠. 왜냐하면 그게 그들이 믿는 전부이기 때문이에요. 하지만 정권이 그 사람들을 쓸모 있는 바보로 여기는 것과 똑같이 우리도 반대편을 제대로 보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런 폐쇄적인 세계 속에 갇혀 있기 때문이에요. 그들은 갇혀 있어요. 그것보다 더 심각해요. 제 생각에 아시다시피 그들은 자신의 자유를 위해 싸우지 않을 거라고 말씀하셨죠. 그들은 자신이 자유를 누릴 자격이 있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그 백인 죄책감과 그리고 나는 다른 누군가가 고통받았기 때문에 여기 있고 나는 그럴 자격이 없어 라는 그런 개념 때문이에요. 그리고 그런 생각이 서구인들에게 오랫동안 주입되어 왔기 때문에 스웨덴 같은 곳에서는 정말 끔찍한 강간 통계가 나오고 있어요. 하지만 그들은 이주민들이라서 그 문제를 다루고 싶어 하지도 않고 이야기하고 싶어 하지도 않아요. 그래서 백인 여성들을 희생시키는 것도 괜찮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불쌍한 흑인 남성들이나 갈색 피부 남성들이니까요. 맞아요. 여자아이들. 알다시피 그들은 이런 일을 겪어왔어요. 그들은 자기 신념을 완전히 잃었어요. 그들은 자신들이 자유를 누릴 자격이 없다고 믿게 되었어요. 그들은 순순히 포기할 거예요. 그들은 싸우지 않을 뿐만 아니라 그냥 포기하고 와서 나를 지배하라고 말할 거예요. 왜냐하면 그게 그들이 그렇게 훈련받아온 방식이기 때문이에요. 지금 당신이 처한 상황이 바로 그거예요. 이건 갈드사드가 자살적 공감에 대해 쓴 내용과 똑같아요. 두 단어가 상황을 가장 잘 설명하고 정말 사실이에요. 하지만 저는 자살적 공감보다 더 심각하다고 생각해요. 단순히 자살적인 게 아니에요. 미안하지만 이란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을 보면 이건 살인적이기도 해요. 물론이죠. 그러니까 그 영상들을 직접 보면 이슬람 공화국이 한 일을 알 수 있어요. 그 지역에서 일어난 일들은 잠시 잊어도 괜찮아요. 심지어 자기 나라 국민들에게도요. 그러니까 이런 짓을 하고 또 할 거라는 걸 알면서도 그런 정권을 지지한다면 어떻게 조금이라도 원칙이 있다고 할 수 있죠? 바로 그거예요. 특히 사람들이 자신을 인도주의 단체나 구호 단체라고 부를 때 더 그래요. 왜 그런 단체들이 가장 크게 경고의 목소리를 내지 않나요? 정말 우리가 집중해야 할 곳이 여기라고 말해야 하는데 말이에요. 정치인들이나 호르무즈 해협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든 우리는 인명에 주목해야 해요. 아무도 그 부분에 대해 이야기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그들은, 그 정권은 아니에요. 뭔가 다른 일이 벌어지고 있어요. 석유가 있잖아요. 아니에요. 당신은 다음에 올 선단을 바라보는 대신 거기로 들어가려는 건가요? 그들이 콘돔이나 약 같은 걸 가지고 올지 모르지만 실제로 자랑스럽게 자신의 생명을 기꺼이 바치려는 사람들이 있어요. 네. 다른 미래를 위해서요. 아니요, 그들은 할 수 없어요. 그리고 서양인들이 가진 특권은 제 이해를 넘어서요. 저는 아직도 지금 35살인데 미국에서 18년 넘게 살았음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이해가 안 돼요. 그건 특권 그 이상이에요. 그건 특권 그 이상이에요. 그들은 혼란을 원해요. 있잖아요. 저는 환경운동가였어요. 그게 멋지다고 여겨지기 전에도 그리고 다시 멋지지 않게 된 후에도요. 하지만 그린피스, 그린피스를 보면 그냥 그린피스의 인스타그램을 한번 보세요. 그린피스 영국 미국 계정이요. 그들은 팔레스타인에 대해 이야기해요. 이스라엘 전쟁이 환경에 끼치는 피해에 대해 이야기하죠. 이란에 대해서는 아무 말도 없어요. 다른 누구에 대해서도 아무 말도 없어요. 모든 이슈가 팔레스타인 이슈에 의해 잠식당했어요. 왜일까요? 팔레스타인 이슈는 그저 혼돈이기 때문이에요. 그 목적은 서방의 혼돈을 가져오는 것이며 그것이 그들이 싸우는 이유입니다. 이건 방패막이에요. 팔레스타인인들은 혼돈으로 나아가기 위한 방패막이로 이용되고 있습니다. 이건 단순한 특권 문제가 아니에요. 특권은 내가 가진 건데 난 잘 못 느껴요. 그들은 자신들의 제도와 나라를 무너뜨리고 싶어 해요. 왜냐하면 공산주의자들처럼 권력을 가진 사람들이 잘못됐다고 생각하고 그래서 건설하는 것보다 혼돈이 더 낫다고 여기기 때문이에요. 제가 한마디만 덧붙이자면 정말 말도 안 되는 게 그런 사람들은 이런 정권이나 조직 그리고 그 아래에서 사는 사람들 저는 그들을 지배자라고 부를게요. 왜냐하면 그게 사실이니까요. 이런 걸 이해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들은 아래 사람들의 삶을 지배할 뿐이에요. 그들은 실제로 아침마다 사람들에게 미국의 죽음을, 영국의 죽음을,
서방의 죽음을 외치게 만들어요. 미안하지만 그들은 당신을 죽이라고 외치는데 당신은 그걸 못 봐요. 그냥 한 번만 그곳에 가보세요. 당신이 오른편에 서고 싶다는 건 믿어요. 하지만 전체의 진실은 보지 못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건 정말 너무 속상해요. 그들이 미국의 죽음을이라고 말할 때 그건 사랑의 편지가 아니에요. 아니에요. 제 말은 그건 칭찬이 아니에요. 저는 참으려고 하고 있어요. 정말 제 기분이 그래요. 아무런 맥락도 없어요. 네. 그리고 같은 사람들이 마야 안젤로와 오프라 윈프리 말을 인용합니다. 누군가가 자신의 본 모습을 보여주면 그대로 믿으세요. 그리고 바로 live, love, love라고 해요. 사람들은 그게 진짜 의미가 아니에요 라고 말할 거예요. 하지만 같은 사람들이 선전이 특히 서양인들에게 얼마나 빠르게 효과를 내는지 보세요. 그 어린아이가 총성이 울린 후에 그렇게 다치고 그런 상황에서 찍힌 짧은 영상 있잖아요. 저 아이가 들것에 앉아있는 모습은 팔레스타인 측 선전에 쓰일 겁니다. 그런 일이 처음은 아니었죠. 맞아요. 하지만 이제 협상에 대한 이야기로 조금 넘어가고 싶어요. 왜냐하면 이상하게도 우리가 방금 본 것과 실제로 관련이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저는 어떤 합의에도 찬성하지 않습니다. 오늘 트럼프 대통령이 원하는 것에 모두 동의해도 그 합의가 지켜질 거라 믿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럼 다음은 어떻게 되나요? 이 정권을 신뢰할 수 없어요. 가장 큰 문제예요. 그들이 말하는 합의도 대부분의 문제를 다루지 않고 오직 핵 문제만 다룹니다. 그것도 확신이 없어요. 두고 봐야겠죠? 정말 실망스러워요. 정말 실망했어요. 대통령과 그의 행정부, 그리고 그 주변 사람들까지도 이런 생각을 받아들이는 방식이 솔직히 이란 국민들을 무시하는 것 같아서 정말 실망했어요. 정말 지긋지긋해요. 그리고 이 모든 대화를 시작하면서 이란 국민들에게 시위를 멈추지 마세요 라고 말했던 대통령이 있다는 게 참 도움이 곧 올 거예요 라는 말은 믿을 수 없을 만큼 말로 다 할 수 없을 만큼 잔인해요. 그리고 그런 말을 해놓고 아무런 행동도 하지 않는다면 정말 뭐라고 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이건 정말 말로 표현할 수가 없어요. 이게 의제에조차 오르지 않았다는 사실에 정말 역겨워요. 그리고 며칠 전에 그가 시위대가 살해당한 것 등에 대해 뭔가를 공유한 것도 알아요. 그리고 아시다시피 그는 여기저기서 한두 마디 언급을 하긴 했죠. 우리가 왜 이렇게 구걸하듯이 조금이라도 얻으려고 애써야 하나요? 수백, 아니 수만 명의 사람들이 며칠 사이에 자기 정부에 의해 살해당했어요. 그리고 미국 대통령, 자유세계의 지도자가 기름값이 비싸고 마가 지지층 불만 때문에 아무것도 못한다는 거잖아요. 농담인가요? 죄송해요. 제가 너무 길게 말했네요. 괜찮아요. 그냥 그런데 벨라미 씨, 지금 협상에서 벌어지고 있는 일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는 테러리스트와 협상하지 않는다고 배웠는데 왜 우리가 계속 협상 테이블에 앉겠다고 하는 걸까요? 우리가 계속 협상하겠다고 하면 그 다음은 무엇일까요? 마치 그들에게 제발 협상 테이블에 나와달라고 애원하는 것 같아요. 네, 그런데 또 어떻게든 이런 무작위 국가들이 계속 끼어들고 있어요. 파키스탄 다음에는 또 어디가 나올까요? 있잖아요. 뭐가 다음이죠? 치즈! 파키스탄이 요청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언제부터요? 우리가 왜 신경 써야 하죠? 맞아요. 그 사람들은 크리켓도 못한다고 계속 말했잖아요. 중요한 건 아니지만 결국 그런 대화를 할 만큼 중립적인 나라도 아니에요. 만약 제 이웃이 저를 좋아하지 않는다는 걸 알지만 그 옆집 사람은 좀 더 중립적이라서 우리가 겪었던 다툼에 대해 대화를 나눌 수 있다면요. 저는 더 중립적인 사람에게 갈 거예요. 우리는 중립적인 공간에서 대화하니까요. 그 나라가 어느 한쪽에 반대한다는 걸 아는데 제가 왜 그런 나라에 가겠어요? 그런데 그들은 또 우리가 요청했는데 당신은 누구죠? 라고 해요. 정말로 카타르에서 있었던 일들과 그 밖의 모든 일들 이후에 이제는 테러리스트들, 단순한 동조자들이 아니라 실제로 테러를 찬양하고 그걸 요구하는 사람들, 그리고 이스라엘을 싫어하고 유대인을 싫어하고 서방을 싫어하는 사람들에게 문이 활짝 열리고 있는 것 같아요. 하지만 대화를 계속하려면 요청하라고 하네요. 무슨 대화죠? 우리가 원하는 것이고 일어나야 할 일입니다. 이게 이루어질 수 없다면 더 이상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을 거예요. 전쟁은 계속돼요. 휴전은 아무 의미도 없어요. 지금 이 시점에서는 정말 멍청한 단어예요. 휴전이 무슨 의미가 있죠? 그건 도널드 트럼프가 미국 동맹국들에게 공격적인 군사 행동을 멈추라고 강요하기 위해 만들어낸 용어예요. 결국 그게 휴전이란 말의 의미가 되어버렸죠.
이제 저는 그의 의도가 좋을 수도 있다는 건 받아들일 수 있어요. 그가 이스라엘을 위해 정말 훌륭한 일들을 했다는 것도 인정해요. 하지만 전반적으로 하마스는 무장 해제되지 않았고 헤즈볼라도 무장 해제되지 않았어요. 이슬람 공화국도 여전히 건재해요. 사실 이란 혁명 수비대가 통제하고 있죠. 이란 국민들을 돕기 위해 아무것도 이루어진 게 없어요. 그러니까 이런 모든 휴전의 의미가 뭐였던 거죠? 도대체 여기서 목표가 뭐였던 거예요? 제가 생각하기에 체스판 위에서 바뀐 유일한 점이 있다면 우리가 듣고 있는 바로는 아랍에미리트와 이스라엘이 훨씬 더 의미 있는 방식으로 함께 공습을 하고 있고 아랍에미리트에서도 공습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일부러 반대 입장에서 말하자면 제가 그렇게 하기로 했으니 휴전 조건이나 합의가 체스판의 다른 것들을 움직여 압박을 만든다면 더 적은 사람이 죽고 미사일도 덜 날아다니는 게 좋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레바논 때문에 우리도 벅찬 상황이고 매일 누군가는 자기 아이를 묻고 있어요. 이스라엘 입장에선 더 이상 사람이 죽지 않는 게 좋고 저도 이란 사람들이 자유로워지길 바랍니다. 저도 그렇게 생각해요. 그리고 이런 영상들을 보는 건 정말 가슴이 아파요. 10월 7일 이 떠오르고 홀로코스트가 떠올라요. 보는 게 정말 힘들어요. 그리고 아시다시피 정보전쟁은 이미지로 싸워요. 그래서 그 정권이 인터넷을 차단한 거예요. 왜 그렇게 했는지 의문 가질 필요 없어요. 가짜는 이미지로 동정받는 거예요. 우리는 죽은 사람들을 공유하지 않아요. 예전에도 그랬어요. 활동가들과 계속 논쟁이 있었어요. 우리가 그래야 할지 말지 고민했죠. 이스라엘과 유대인들은 보통 그렇게 안 해요. 하지만 사람들은 선전전과 정보전에서 시각적인 자료로 이기기 때문에 그래서 그게 중단된 거예요. 그러니까 만약 어떤 합의가 실제로 가능하다면 알다시피 그들이 휴전 중에 재무장하고 보급을 받는 것처럼 우리도 정신을 차리고 제대로 할 수 있다면 우리도 똑똑하게 그 시간을 활용할 수 있지 않을까 궁금해요. 그건 넣지 마세요. 미안해요. 또 다른 실패한 휴전, 임시 휴전이죠. 네, 안타깝게도 제 생각에는 누가 제 의견이나 당신 의견을 듣든 결국에는 똑같은 결말이 날 것 같아요. 우리는 언젠가 다시 돌아오게 될 거예요. 네, 동의해요. 네. JCPOA와 모든 것을 되돌아보면 그 정권은 절대 약속을 지키지 않는다는 걸 알 수 있어요. 마치 악마와 거래를 하는 것과 같아요. 악마가 당신을 속이지 않을 거라고 생각해요? 제발요. 그들은 단지 조금 더 시간을 벌고 나서 새로운 일을 저지를 거예요. 그들은 테러 공격을 하거나 조직을 새로 만들고 헤즈볼라 자금 지원도 계속할 겁니다. 왜 그들이 이스라엘 방위군과 헤즈볼라 사이에 휴전을 하려고 하지 않는다고 생각하세요? 이것이 그들이 계속하려는 이유예요. 그래요. 그들은 생명을 구하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자기 사람들에 대해서도 신경 쓰지 않아요. 중동에도 관심 없고 트럼프에도 관심 없어요. 오직 자기들의 이념에만 집착해요. 그리고 그게 이기고 있어요. 그게 전부예요. 그래서 제가 말한 겁니다. 그들이 미국 협상가에게 와서 모두 동의할게요 라고 해도 그게 의미가 있나요? 그 다음에 뭐가 달라지죠? 그들은 그렇게 하지 않을 거예요. 왜냐하면 그게 바로 예전에 했던 일이니까요. 그런데 왜 우리가 이걸 또 반복하고 있는 거죠? 제가 보여드리고 싶은 게 있습니다. 도널드 트럼프가 자신이 말하는 이른바 협상 진전에 대해 이야기하는 영상입니다. 함께 보시죠. 당신이 생각하는 좋은 협상이란 무엇인가요? 우선 어떤 협상도 충분히 좋다고 할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언론이 그걸 다룰 테니까요. 그리고 우리는 훌륭한 협상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훌륭한 협상을 할 겁니다. 그렇지 않으면 그냥 돌아가서 군사적으로 끝내버릴 겁니다. 이렇게 하면 더 빨라질 겁니다. 아마 인도적 관점에서 더 낫고 좋은 점도 있습니다. 많은 생명을 구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상대편이든 아니든 많은 생명을 구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아주 좋은 합의에 가까워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좋은 합의를 이끌어낼 수 있다면 좋겠지만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소위 전쟁부라고 부르는 쪽으로 다시 가게 될 뿐입니다. 저는 합의를 하는 편이 낫다고 생각합니다. 서명하자마자 곧바로 해협을 열 수 있기 때문입니다. 제가 반드시 받아야 하는 한 가지 보장은 핵무기가 없을 거라는 점입니다. 그들은 그것에 동의했습니다. 그리고 그건 매우 흥미로웠습니다. 그들이 말했습니다. 원래는 우리는 핵무기를 개발하지 않겠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럼 핵무기를 사면 어떻게 되냐고 물었습니다. 이제 우리는 군사무기를 개발하거나 구매하지 않겠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이는 큰 차이입니다. 그 사람은 자기 자신을 정말 자랑스러워해요. 제가 그들의 허점을 잡아낸 거죠. 왜냐하면 그들이 구매도 하지 않겠다고 했으니까요. 뭐라고요? 그리고 그들에게 돈을 풀어주는 것에 대한 이 모든 논의도요. 백악관은 그 돈이 미국에서 나온 게 아니라고 주장했어요. 마치 원래 그들 돈을 남이 대신 보관하고 있을 뿐인 것처럼 말해서 사람들을 화나게 했죠. 백악관은 우리가 그렇게 안 할 거예요. 카타르가 돈을 빌려주고 그들이 잘하면 그 돈을 풀어줄 거예요 라고 했어요.
미안해요. 우리는 예전에 이슬람 공화국에 풀린 돈의 2배에 대해 이야기 중이에요. 그들은 그 돈으로 무엇을 했을까요? 맞아요. 10월 7일뿐만 아니라 그들이 중동에서 일으킨 다른 전쟁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이 정권에 돈을 주는 것이 아무런 물적 피해나 인명 피해를 가져오지 않는다는 생각은 정말 말도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가 이게 더 적은 생명을 희생시킬 거다라고 말하는 걸 듣는 것만으로도요. 누구를 위해서요? IRGC 관계자는 덜 희생되겠지만 이란 국민들은 그렇지 않아요. 장기적으로는 중동 누구도 예외가 아니에요. 그가 그냥 빨리 행동했으면 좋겠어요. 하지만 이 말을 가볍게 하는 건 아니에요. 그래요. 제가 말씀드렸듯이 지난번에도 말했지만 이건 그의 유산이에요. 당신은 이걸 오랫동안 원해왔잖아요. 당신은 이걸 계속 이야기해왔어요. 당신은 처음부터 자신의 지지층에 반하는 행동을 했어요. 알다시피 그가 실제로 이 전쟁에 들어갔을 때요. 그냥 일을 끝내세요. 그리고 저는 정말 더 이상 그럴듯하게 둘러대거나 변명할 수 없어요. 네, 알아요. 정보나 첩보 같은 것들에 대해 우리가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충분히 알지 못한다는 것도요. 하지만 언젠가는 정말 결과가 필요해요. 네. 당신이 어떻게 기억될지 혹은 어떻게 지지층과 반대하는 사람들 그리고 미국 내 정치 스펙트럼에 속하지 않은 사람들까지 달래는지에 대한 문제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해야 할 일을 하세요. 어차피 어느 쪽이든 미움받을 테니까요. 네. 이스라엘 사람이나 유대인으로서의 첫 번째 규칙은 뭘 하든 욕을 먹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해야 할 일을 하세요. 네, 그럼 당신이 이야기를 나누는 이란 사람들은 뭐라 하나요? 제가 만난 사람들은 모두 분노하고 있어요. 네, 정말 그래요. 네, 그래서 이란 사람들이나 다른 사람들이 제가 모사드나 정부와 연관이 있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오빠, 그건 오해하고 있는 거예요. 저는 그냥 이런저런 일하는 배우일 뿐이에요. 하지만 정말로 그분들은 우리가 계속 목소리를 내주길 원해요. 왜냐하면 그분들이 지금보다 더 많이 목소리를 내면 죽임을 당할 수도 있다는 걸 알고 있기 때문이에요. 사형 선고를 받을 수도 있죠. 그리고 비록 사형 선고를 받지 않더라도 그런 감옥에 있으면 그냥 그 안에서 죽게 돼요. 여성이면 그곳에서 겪는 고통에 비하면 차라리 죽는 게 더 나아요. 그래서 분노가 정말 많아요. 실망도 정말 크고요. 그리고 희망의 기미도 조금은 있어요. 제가 느끼는 건 트럼프가 그 거래를 성사시키지 않고 그들이 그와 아무 일도 하지 않을 거라는 희망이 있다는 겁니다. 트럼프, 네타냐후 등 관련자들은 모두 사업가라고 믿어요. 그래서 자신들이 뭘 하는지 안다고 생각하죠. 저도 그랬으면 좋겠어요. 저는 그게 너무 낙관적이라고 생각해요. 저는 원래 낙관적인 사람이에요. 알겠어요? 하지만 저는 정말로 이란 사람들이 그들이 마땅히 받아야 할 자유를 얻기를 진심으로 바라고 있어요. 왜냐하면 그들은 자유를 외치고 있었고 팔라비가 돌아오기를 바라고 있었으니까요. 하지만 아무도 그들이 원하는 만큼 그들의 지도자를 진지하게 받아들이지 않고 있어요. 그래서 저는 그럼 도대체 누구의 말을 듣고 있는 거죠? 라고 생각해요. 네, 정말 말도 안 돼요. 정말 말도 안 돼요. 하지만 있잖아요. 우리에겐 트럼프라는 큰 변수가 있는데 제가 이 얘기를 시작하게 된 것도 바로 그 부분이 걱정돼서예요. 왜냐하면 제 생각에는 이란이 가장 시급한 문제라고 생각하거든요. 네. 하지만 이 모든 지역에서 서방의 대응 방식이 알겠어요. 트럼프라고 꼭 말하진 않겠지만 하지만 서방이 이스라엘을 이런 입장으로 몰아넣었어요. 휴전이라고 부를 수 있다면 말이죠. 그런 휴전에 동의하도록요. 그리고 제안한다는 건 알다시피 이스라엘의 다리를 잘라내는 것과 같으면서 동시에 테러 조직들에게는 생존, 말 그대로의 생존을 넘겨주는 거예요. 저는 왜 이게 누군가에게 강경한 정책으로 받아들여지는지 이해가 안 돼요. 이건 정말로 약한 거예요. 제 말은 이건 조롱거리에 불과하죠. 도널드 트럼프는 가자지구 휴전 후 기자회견에서 수천 년 갈등을 해결했다고 주장했어요. 하지만 하마스는 아직 무장 해제하지 않았죠. 그들은 당신이 받아들이라고 요구한 휴전 제안을 단호하게 거부했어요. 그런데도 당신은 언론에 가서 언론이 그 사실을 지적하면 언론이 거짓말을 한다고 주장하죠. 저는 트럼프 강박증이 확실히 존재한다는 걸 인정하는 첫 사람입니다. 언론에서 특히 두드러집니다. 하지만 사람들이 당신이 틀렸고 당신이 이렇다고 주장하는 것들을 이루지 못했으며 그 결과로 사람들이 죽어가고 있다고 지적할 때 그건 문제가 있다는 뜻이에요. 큰 문제가 있는 거죠.
오늘 나눌 이야기가 많으니 이제 쓰레기들과 영웅들 코너로 넘어가고 싶어요. 정말 이 코너는 항상 풍성한 것 같아요. 쇼샤마, 당신부터 시작할게요. 이번 주에 특별한 이야기가 있다고 들었어요. 우선 오늘 여기 없는 플로르도 대신해서 대표하고 있어요. 이번 주에 제가 뽑은 최악의 인물은 놀랍지 않게도 뉴욕시 시장 맘단이에요. 이스라엘데이 퍼레이드 역사상 뉴욕시 시장이 퍼레이드에서 행진하지도 참석하지도 않은 것은 이번이 처음이에요. 그리고 있잖아요. 제가 한마디 하고 싶어요. 여러분은 정치적인 의견을 가질 수도 있고 개인으로서 어떤 사안에 대해 입장을 가질 수도 있죠. 하지만 여러분이 공인이고 모두의 시장이어야 한다면 이스라엘 데이 퍼레이드에 참석하지 않는다는 건 엄청난 뻔뻔함이 필요한 일이에요. 이스라엘과 정책적으로 다를 수 있어요. 여러분은 나는 그들이 하는 일에 동의하지 않는다고 말할 수 있어요. 하지만 참석조차 하지 않는 건 솔직히 지금 당장 쓰고 싶은 뉴욕시 표현이 많아요. 뉴욕은 정말 멋진 도시예요. 저는 뉴저지에서 자라 뉴욕이 제 뒷마당 같았어요. 저는 그래요. 솔직히 어제 뉴욕에 있는 사람들과 얘기했는데 그분들은 정말 충격받았고 검문소를 통과 중이에요. 퍼레이드 위로 헬리콥터가 맴돌고 있어요. 예전에는 이런 적이 없었어요. 저는 뉴욕에서 여러 번 퍼레이드에 가봤거든요. 정말 즐거웠어요. 이탈리아 사람들도 모두가 나와서 다 같이 즐기고 있었죠. 모두가 서로의 전통과 자부심을 함께 축하하고 있었어요. 그리고 올해는 유대인들이 뉴욕에서의 영광과 안전함, 그리고 좋은 감정이 끝났다고 느낄 만큼 아주 삼엄하게 경비가 강화된 상황이었어요. 그리고 이제 플레르에게 마이크를 넘기겠습니다. 그녀가 현장에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 전에 우리가 이 상황에 이르기까지의 과정을 볼 때 꼭 주목해야 할 중요한 이정표임을 강조하고 싶습니다. 이제 플레르의 이야기를 들어보겠습니다. 여기 우리는 이스라엘 퍼레이드가 열리는 3월의 뉴욕, 비가 오는 날에 있습니다. 그리고 참석 인파가 정말 놀라웠고 주지사를 비롯한 모든 고위 정치인들이 참석했습니다. 만다니만 제외하고. 하지만 그를 누가 필요로 하겠어요? 뭐라고 해야 하죠? 마지. 이번 주에 쓰레기 같은 인간은 누구죠? 그거 좋네요. 이번 주 당신이 뽑은 최악의 인간은 누구인가요? 세상에 몇 명이나 되죠? 당연히 만다니. 뉴욕을 잇고 있는 도니, 이탈리아 쓰레기 같은 시장도요. 당신의 멋진 쇼에서 항상 이야기했던 이 치프 파티 시장이요. 그 사람은 우리 퍼레이드에 없고 필요도 없어요. 누가 신경 쓰겠어요. 그리고 저는 한 가지 간단한 질문이 있어요. 이번 주에 쓰레기 같은 인간은 누구인가요, 마크? 그건 정말 간단하죠. 자, 그 한 단어만 말해봐요. 야, 멍청이야. 야, 멍청이야. 이 사람은 정말 어렵게 만들어놨어요. 와, 모르겠어요. 그런 일 이후에 쓰레기 같은 사람들과 경쟁하는 건 정말 힘들어요. 저는 그게 대단하다고 생각해요. 네, 있잖아요. 여러분은 우리가 함께해야 한다고 느끼는 것 같아요. 누군가와 함께요. 히어로로 넘어가도 될까요? 그래요. 그 부분에서는 정말 당신이 최고였어요. 그리고 당신이 생각하는 쓰레기는 누구예요? 제가 생각하는 쓰레기는 지구상에서 가장 위대한 조직, 바로 유엔이에요. 정말 도덕적인 척하죠. 알아요. 이번 주에 그들이 뭐라고 했는지 한번 볼까요? 새로운 국가 행위자들이 명단에 올랐어요. 첫째로 이스라엘 무장 및 보안 부대, 즉 이스라엘 방위군, 이스라엘 교정청, 케테르 특수부대 포함, 그리고 경찰 대테러 부대인 야맘이 있습니다. 신뢰할 만한 정보에 근거하여 강간 및 기타 형태의 성폭력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는 점과 올해 확인된 사례 수가 증가했다는 점에서 명단에 올랐습니다. 확인 작업은 제 사무실의 책임이 아닙니다. 이 보고서에 언급된 증거에 접근할 수 있었나요? 저는 접근할 필요가 없어요. 그러니까 그 정보는 아주 견고한 검증 및 문서화 방법론으로 확인된 거예요. 저는 정보를 받는 사람이에요. 그 정보를 취합해서 그리고 그걸 사무총장님께 보고해요. 네, 맞아요. 혹시 직접 본 적이 있으신지 궁금해서요. 아니요. 그건 제 일이 아니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상주 대표부와의 교류 내내 그들이 제안하더라도 저는 구금 시설을 방문하지 않을 것임을 분명히 밝혔어요. 저는 누군가가 사소한 한 가지를 지적할 때 일관성이 없을 때 문제가 있다고 생각해요.
당신이 이런 모든 일들을 했고 이런 말들을 했다는 것이 단순히 통계적으로만이 아니라 실제로 숫자가 있고 이것이 사실이라면요. 그리고 우리는 이것이 이스라엘과 유대인들 때문이라고, 하지만 주로 이스라엘이 한 일 때문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리고 질문은 이거예요. 당신은 단순히 본 것뿐만 아니라 내가 무언가를 읽으면서 그래, 나는 이것을 믿고 저것도 믿어 라고 생각할 때 정말로 그것을 볼 수 있었나요? 하지만 그런 것 없이 내가 당신에게 그것에 대해 묻는다면 직접적으로 대답할 수 있나요? 그게 당신의 일이에요. 그건 당신 사무실을 거쳐가죠. 그런데 어떻게 감히 그건 사실 내 일이 아니에요 라고 뻔뻔하게 말할 수 있죠? 그걸 당신 부서에 맡겼으니까 뭔가를 검토하는 게 여전히 당신 부서의 일 아닌가요? 당신은 기자잖아요. 만약 잘못된 말을 하고 그게 사실 확인이 안 됐다면 그 책임이 당신에게 돌아가지 않나요? 그건 제 잘못이에요. 사과문을 내야 해요. 하지만 아니에요. 아니에요. 유엔에 따르면 그들에게는 실제로 책임이 없다고 해요. 만약 그들에게 전달됐다면 나중에 언급할 수도 있겠죠. 우리가 뭔가에서 잘못했을 수도 있다는 걸 알게 됐어요. 그녀는 대답할 수 있는 순간이 한 번 있었지만 물론 이스라엘을 악마화하는 게 가장 중요한 일이었죠. 그리고 그게 바로 그들이 반대하는 거예요. 그리고 당신이 지금까지 한 모든 말과 가자지구에 지원조차 보내지 않으면서 이렇게 엄청난 주장을 하는 게 말이 된다고 어떻게 감히 생각할 수 있죠? 계속 다양한 위반 행위가 일어나고 있어요. 하지만 그녀에 따르면 자신이 앉아있는 그 자리에서 느끼는 우월감은 수십 년 동안 인류를 저버린 그 조직에서 그런 자리에 앉아있다는 데서 나오는 건데 사실 여러분을 돕는 것과는 아무런 상관이 없어요. 아프리카에서 콰시오커병에 걸린 아이와 참고로 돈을 받고 연기하는 게 아닌 파리에게 수십 년 동안 기부된 모든 돈이 어디로 갔는지 한번 물어보세요. 아이들은 여전히 수용소에 있고 살해당하고 있어요. 가족들은 여전히 흩어지고 있어요. 보코하람에 대해 이야기해 볼까요? 정말 많은 그들이 저지른 일들은 정말 다양해요. 하지만 그 순간 이스라엘 때문에 그녀는 스스로 이렇게 말했어요. 그건 내 일이 아니야. 정보는 바로 저기 있어. 정말 끔찍해요. 아니에요. 유엔도 우리 여성들에게 등을 돌렸어요. 어린 시절 소녀로서 저는 이란에서 태어났어요. 그리고 다른 나라로 떠날 수 있는 축복을 받지 못한 소녀들이 정말 많아요. 저는 이스라엘에서 이런 미래를 가질 수 있는 축복을 받았어요. 그리고 저는 그걸 가졌죠. 그리고 매번 볼 때마다 바라볼 때마다 제가 그 무대에 서는 꿈을 꿨을 때 저는 15살이었어요. 이란의 여자아이들과 9살 소녀들이 결혼하는 것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 아이들은 실제로 60대 남성들에게 팔려가요. 그런데 그게 정말 너무 고통스러워요. 그리고 10월 7일 이후에는 더 고통스러워졌어요. 저는 2년 동안 유엔이 나타나서 이스라엘에서 10월 7일에 무슨 일이 있었어요? 라고 말해주길 기다렸어요. 그런데 그들은 우리에겐 증거가 없다고 했어요. 증거 있다면 저한테 알려주세요. 저희가 뭔가 말씀드릴게요. 저희는 그걸 볼 수 없어요. 증거를 볼 수 없어요. 레이 찰스처럼요. 네. 아니에요. 그리고 그들은 이란 혁명 수비대를 여성위원회 같은 곳의 수장으로 만들었어요. 뭐 그런 식으로요. 참고로 지금도 그렇게 하고 있고 어제 유엔에서 또 다른 직책에 지명됐어요. 믿을 수가 없네요. 정말요? 이해가 안 돼요. 모르겠어요. 저는 그냥 미안해요. 아니에요. 당신은 쓰레기 같은 사람이에요. 정말 잘 어울려요. 멋진 반격이네요. 그리고 그 말이 나온 김에 아니요. 그래서 그 말이 나온 김에 프랑스의 유럽 및 외교부 장관인 장 노엘 바레에게 뽕주르 인사를 전하겠습니다. 그리고 그는 프랑스가 가자 플로틸라 프랑스 활동가들에 대한 부당한 대우 의혹과 관련해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방금 발표했습니다. 그리고 그는 이스라엘에 대해 많은 비판을 했고 우리가 잘못하고 있다거나 용납할 수 없다고 말했어요. 그런데 한 가지만 물어볼게요. 만약 누군가의 배가 당신의 전쟁 지역에 들어온다면 당신은 어떻게 하시겠어요? 만약 사람들이 그런 일들에 대해 말만 하고 그냥 그 플로틸라들이 가자 지구에 도착하게 내버려 둔다면요. 하지만 그 사람들이 살해당하거나 그곳의 여성들이 하마스 테러리스트들에게 강간당하게 된다면 누가 책임을 져야 할까요? 또다시 이스라엘인가요? 또한 여러분이 플로틸라를 만든다면 소규모 그룹으로 우크라이나까지 걸어가서 그곳 사람들을 돕는 모습도 보고 싶어요. 여러분이 그렇게 하면 러시아인들이 어떻게 행동하는지 보고 싶어요. 아니에요. 똑같이 해보세요. 아니에요. 똑바로 길게 움직여보세요. 뭐가 문제죠? 아니에요. 있잖아요. 가세요.
그 빌어먹을 것들 보내세요. 정말 대단해요. 그리고 사프란도 있을 거예요. 기 버터도 있을 거고 차이도 있을 거예요. 좋아요, 좋아요. 그리고 감옥은요? 대파와 감초도요. 알겠어요. 뭐든지요. 저는 정치인들이 양복 입고 멋부리면서 그냥 말만 하고 현장을 전혀 이해하지 못하는 게 정말 지겨워요. 정말 안타깝네요, 몽시회. 그게 다예요. 그냥 마치 그게 정말 프랑스식이에요. 저는 다음 달에 25살이 되는데 벌써 52살이 된 기분이에요. 안녕. 글쎄요, 그렇게는 안 보여요. 그만해 지금. 당신답게 행동하세요. 아직 아니에요. 거의 다 왔어요. 자, 갑니다. 정말 가까워요. 그럼 이번 주 제가 뽑은 최악의 인물을 소개하면서 이번 에피소드를 마무리해 볼게요. 제가 뽑은 최악의 인물은 사실 제 영웅과 연결돼 있는데 곧 말씀드릴게요. 하지만 제 쓰레기 같은 사람들은 젠크 위구르와 하산 파이커인데 이 두 사람은 영국에서 방금 금지당했어요. 저는 사실 정확히 말하자면 그들이 금지당한 건 아니고 입국이 거부된 것 같아요. 하산의 비자는 그냥 취소된 걸로 알고 있어요. 아니요, 그렇지 않아요. 그는 다른 비자를 신청할 수 있지만 아직 신청하지 않았어요. 한편 그들은 비극을 이용해 돌아다니며 이스라엘 정부가 영국 정부에 자신들의 입국을 막으라고 압박했다며 이유는 자신들이 이스라엘인 때문이라고 불평합니다. 우선 그게 무슨 의미인지는 잘 모르겠지만 하산 파이커가 했던 몇 가지 일들을 말씀드릴게요. 혹시 누군가 이게 표현의 자유 문제라고 착각하고 있을까봐 말씀드리는데 하산 파이커는 미국 대통령 암살을 공개적으로 주장한 사람이에요. 이 사람은 미국인들이 9.11 테러를 당할 만하다고 공개적으로 말한 적도 있어요. 이 사람은 명확하게 그리고 반복적으로 정치적 폭력을 촉구해왔어요. 그는 유나이티드 헬스케어 CEO를 살해한 범죄자를 옹호하기도 했어요. 그는 이 사건을 칭찬했고 이를 정당화하면서 미국의 부유한 사람들에 의한 사회적 살인의 결과라고 말했어요. 그의 이념은 모든 면에서 극단적이고 지하디스트적이며 공산주의적이고 폭력을 옹호해요. 그리고 그는 잠재적인 제재 위반과 관련해서 법무부로부터 소환장을 막 받았어요. 그의 쿠바와의 관계, 쿠바 방문, 쿠바에 가는 것 등등과 관련해서요. 그는 완전히 쓰레기 같은 인간이고 어디에도 있어서는 안 돼, 끔찍하고 역겨운 사람이에요. 솔직히 그는 감옥에 있어야 해요. 그리고 잼크는 사실 그의 삼촌이에요. 재미있는 사실이죠? 그들은 분명 가족이에요. 그래요. 젠크는 화를 잘 내고 땀을 많이 흘리는 재수없는 사람이에요. 그는 인터넷에서 사람들에게 소리치는 게 제대로 된 주장이라고 생각하죠. 그의 모든 이념은 결국 무슬림이 박해받고 있다는 이야기로 돌아가요. 물론 아랍인은 아니에요. 왜냐하면 잼크 자신이 아랍인이 아니기 때문이죠. 그리고 그는 사실 이 갈등이나 문제와 아무런 관련이 없어요. 하지만 그는 무슬림이기 때문에 이 문제를 자기 일처럼 끌어들였죠. 모든 것이 무슬림과 관련이 있다고 생각해요. 사람들이 그를 차별하는 것도 그가 무슬림이기 때문이라고 여깁니다. 이스라엘이 가자 지구에 개입하는 것도 무슬림 때문이고 이스라엘이 레바논에 있는 것도 무슬림 때문이라고 해요. 무슬림, 무슬림, 무슬림. 하지만 이건 무슬림에 관한 문제가 아니에요. 아무도 당신이 무슬림이라는 사실에 신경 쓰지 않아요, 쟁. 이스라엘에는 무슬림이 20%나 있으며 그들도 동등한 시민권과 권리를 가집니다. 당신은 아무도 듣고 싶어하지 않고 신뢰할 만한 주장도 못하는 한심한 인간일 뿐입니다. 이제 이 사람들이 누구인지 설명해 드렸으니 그리고 그들이 입국을 거부당했다는 사실에 대해 제가 강조하고 싶은 점은 그들이 입국을 거부당한 이유가 사실 이스라엘이나 이스라엘과 관련된 어떤 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까지 우리가 알고 있는 이유는 그리고 이 소식이 막 전해져서 아직 모든 세부 사항을 알지는 못하지만 잼크가 했던 발언들 때문이에요. 그 발언들은 축소하거나 혹은 부정하는 내용이었어요. 정확히 어떤 건지는 잘 모르겠어요. 영국의 그루밍 갱단 사건들은 정말 끔찍하고 참혹한 일들이에요. 10살에서 17살까지의 어린 소녀들이 피해자였죠. 그 소녀들은 파키스탄계 지하디스트 집단에 의해 집단 성폭행을 당했어요. 어떤 경우에는 이 사람들이 소녀들에게 약을 먹이고 납치해서 여러 집에 가두고 사실상 다른 남성들에게 성매매를 시켰어요. 끔찍한 장면들이었고 그 성폭행과 함께 많은 고문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누군가 이런 일을 축소해서 말하는 걸 듣는 건
무슬림들이 이런 상황에서 피해자라고 주장하는 건 이해할 수 없어요. 잠깐만요. 저는 영국에 있는 많은 무슬림들이 걱정돼요. 알겠어요. 그게 당신의 걱정이라면 믿어볼 수도 있겠지만 잠깐만요. 그들은 미국도 마찬가지라고 해요. 하지만 미국엔 무슬림이 거의 없으니 그걸 보면 알 수 있죠. 그건 선전이에요. 왜냐하면 사실과는 별로 관련이 없고 이스라엘과 관련된 뉴스, 사건, 특히 이스라엘이 나쁜 방식으로 뉴스에 나올 때마다 그런 얘기가 나오거든요. 영국, 미국 등 여러 곳에서 무슬림을 공격하는 사람이 많아요. 무슬림이 문제인 것처럼 보이지만 서구의 무슬림들은 거의 권력이 없어요. 이스라엘을 지지하는 사람들은 거의 무한한 권력을 가지고 있어요. 이건 명백한 사실이에요. 하지만 그게 그가 입국 금지를 당한 진짜 이유예요. 이 이야기가 이번 주 영웅들로 이어집니다. 이게 웃긴 게 사실 그녀는 제가 꼽는 비열한 인물이었고 실제로도 비열한 사람이에요. 하지만 이번 행동만큼은 그녀가 이번 주 저의 영웅이에요. 샤바나 마흐무드. 그녀는 반이스라엘 운동가로 잘 알려져 있고 팔레스타인 해방운동의 일원이기도 했어요. 그녀는 인티파다를 외치는 시위에 참여한 적도 있고 이런 행동을 비난하는 것도 거부했어요. 어떤 면에서는 그녀는 좋은 사람이 아니에요. 하지만 이번 결정에 대해서는 그녀가 옳았어요. 정부 내 다른 사람들로부터 엄청난 압박을 받았겠지만 그녀는 그렇게 했어요. 그녀가 장관으로서 결국 그 결정을 내린 사람이에요. 비자를 취소하고 입국을 거부한 거죠. 그래서 잠시나마 이번 주에 영웅이 된 거예요. 하지만 이 모든 소동을 보면 그들이 박해받고 입막음 당하고 있다고 소셜미디어에서 난리치는 모습을 보는 게 정말 재미있어요. 사람들이 자신의 표현의 자유가 침해당하고 있다고 말할 때 정말 웃겨요. 그들이 X에서 수십만 팔로워와 게시물 하나로 50만 뷰를 기록하며 돈을 벌 때 말이에요. 그게 항상 그렇게 돌아가는 게 참 웃겨요. 갑자기 그 사람이 피해자가 되어버리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뭐죠? 우리가 이제 이런 세상에 살고 있다는 건가요? 자기 감정이나 생각을 말할 수도 없는 세상에 말이에요. 저는 정말로 그분에게 트윗으로 답했어요. 드디어 FAFO라는 운동 수업을 들으셨다니 정말 기뻐요. 라고요. 그러니까 알잖아요. 그런데 저는 평생 회원권을 추천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그건 오젬픽 페이스보다 더 안 좋거든요. 왜냐하면 그는 내내 아파 보이고 항상 입에 거품을 물고 있거든요. 그리고 저는 항상 터키에서 일어났던 일을 떠올리게 돼요. 그 남자 장관 중 한 명이었나? 그런 사람이 이스라엘에 대해 정말 악랄한 말을 했었죠. 그리고 바로 쓰러졌고 3일 뒤에 죽었어요. 저는 그냥 조심하라고 해요. 언젠가 너무 거품을 물게 될 수도 있으니까요. 그러면 그런 일이 일어날 수도 있잖아요. 하지만 저는 그게 아름답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좀 웃기기도 하고 일종의 시적인 정의라고 생각해요. 그게 우리 편과는 전혀 상관없는 사람에게서 온 거라는 거죠. 이스라엘과 유대인의 적이 당신에게 그런 일을 한 거예요. 당신은 더 좋은 친구를 사귀어야 해요. 그리고 표현의 자유에 대한 생각도 정말 말도 안 돼요. 왜냐하면 물론 그 사람들 중 누구도 그 점에 대해 아무 말도 하지 않았거든요. 제 생각에 그 행사에는 12명인가 13명의 연사가 있었던 것 같아요. 우익 집회 참가자들도 영국 입국이 거부됐어요. 이런 일은 그들에게 별로 이상한 일이 아니에요. 그래서 이스라엘 때문에 자신들이 차별받고 있다는 생각은 정말 어이가 없어요. 네, 그게 이번 주에 제 악당들과 영웅들이에요. 자, 코난, 당신의 영웅은 누구인가요? 제 영웅이요? 있잖아요. 저는 너무 흥분했어요. 이번에는 너무 블루문이니 뭐니 그런 것들 때문에 저도 영향을 받았어요. 저는 상승궁이 사수자리이기도 하고 해서 그러니까 들어봐요. 이번엔 침착하게 말할게요. 카밀 파야즈는 제 영웅이에요. 꼭 많은 말을 할 필요는 없지만 제가 더 설명하겠습니다. 이것만 보세요. 영국과 버밍엄에 있는 유대인 공동체에게 중요한 메시지가 있습니다. 만약 여러분이 이 깃발을 드는 것이나 유대인으로서 살아가는 것이 두려워진다면 버밍엄 거리에서 이란인들이 이스라엘 사람들을 어떻게 지지하는지 다음 영상을 보세요. 영상을 함께 보시죠. 너는 이스라엘에 집착하고 그게 네 정체성의 전부야. 전방에서 급진 이슬람과 하마스에서 강에서 바다까지 이스라엘은 자유로울 것이다. 아니, 나가! 예루살렘에는 20만 명의 무슬림이 있어. 한편 영국에는 망상에 빠진 급진 이슬람주의자들이 집단 학살이 일어나고 있다고 말하고 있어. 네가 말하는 집단 학살이 뭔지 내가 정의해 줄게. 그리고 팔레스타인이 끝내지 못할 전쟁을 시작할 때마다 그게 곧 집단 학살이 되고 집단 학살이라고 불리게 돼. 이걸 보면서 눈물이 나. 왜냐하면 내가 이스라엘 출신이라고 말하는 것조차 두려웠던 때가 있었거든. 택시에서 히브리어로 말하는 것도 두려웠어. 내가 마드리드에 살 때나 영국, 파리로 여행을 갔을 때도 그랬어.
그리고 이걸 보면서 사람들이 거기서 어떻게 행동하는지, 그리고 이스라엘 사람들을 위해 나서주는 모습을 보니까, 그리고 카밀파들을 슬람주의자들에 맞서서 정말 강하게 목소리를 내고 있어요. 그리고 매주 그가 거기서 이스라엘 국기를 높이 들고 서 있는 모습을 보는 게 정말 아름다워요. 버밍엄에서 그리고 학교 곳곳에 경호원들이 배치되어 있었고 여러 사람들이 있었어요. 심지어 코셔 식료품점에 가도 곳곳에 경비가 있어요. 그리고 그는 깃발을 높이 들고 서 있었어요. 그리고 이것은 전 세계에 있는 많은 이란인들을 대표하는 것이에요. 우리가 히브리어로 말하는 것조차, 우리가 이스라엘 출신이라고 말하는 것조차 두려웠을 때 그들은 이스라엘 국기를 들고 밖으로 나가 우리를 지지해 줬어요. 10월 7일 이후 우리가 인질들이 집으로 돌아오길 원했을 때 그들은 주황색 풍선과 그 깃발들을 들고 그 자리에 있었어요. 정말 저한테 소름이 돋았어요. 진심으로 고마워요. 와, 정말 대단하네요. 그걸 보니까 정말 기분이 좋아요. 저도 동의해요. 정말 마음이 따뜻해지네요. 이렇게 나와서 도대체 너희들 뭐가 문제야? 왜 다들 바보 같아? 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이 몇 명 안 되거든요. 그래서 정말 마음이 따뜻해져요. 그리고 저는 한 번도 남자가 되고 싶다고 생각해 본 적이 없어요. 하지만 남자라는 것에서 오는 안전함이 이런 행동을 할 수 있게 해주는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맞아요. 저는 길거리에서 그런 행동을 하면 안전하지 않다고 생각해요. 키도 작고 무술도 안 배웠거든요. 하지만 힘이 세고 자신감 넘치고 분명히 한두 명쯤은 상대할 수 있을 것 같은 남자를 보면 저는 그 사람 뒤에 숨고 싶을 거예요. 저는. 몇 주 후에 옥스퍼드에 가게 돼요. 아, 네. 그거 정말 좋은 생각이에요. 그는 정말 멍청해요. 너도 와야 해. 너도 와야 해. 멜라니, 이번 주 내 영웅은 누구야? 이번 주에 제가 뽑은 영웅은 스펜서 프레디예요. 그리고 오늘은 로스앤젤레스 시장 선거 전날이에요. 하지만 우리가 맘 다니에 대해 방금 이야기한 내용과도 관련이 있어요. 이 남성에게서 제가 축하해주고 싶은 점이 바로 그것이에요. 특정한 영상이 있는 건 아니고 사실 이 모든 영상들이에요. 아니요, 그게 저도 알아요, 그게. 정말 많아요. 하지만 딱 하나하나에 특정한 건 아니에요. 저한테 이거다라고 느껴지는 특정한 영상 하나가 있는 건 아니에요. 그가 시장에 출마하겠다고 말한 이후로 얼마나 꾸준하게 해왔는지가 인상적이에요. 연예계 출신임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해내고 있잖아요. 팰리세이드 화재로 집을 잃었지만 실제로 현장의 사람들을 이해하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그는 두려움 없이 아니요, 이건 주택 문제가 아닙니다 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 마약에 취해 있는 사람들이고 사실 그들이 할 수 있는 일들이 있어요. 예를 들어 노숙자 쉼터에 가서 재활을 시작할 수도 있고 뭐 그런 거죠. 거기에는 그런 시설들이 있지만 그들은 그냥 이게 자신들이 할 일이라고 선택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미 그곳에 있는 리더들, 뭐 리더라고 부르고 싶다면 제 말은 카렌, 미안해요 정말. 그게 진짜 그녀의 이름이에요. 아니 사실 그게 진짜 이름은 아니에요. 그리고 그녀는 정말 끔찍해요. 그리고 그녀의 영상을 봤는데 무슨 광대 서커스 같은 분위기의 흑인 트랜스 여성인데 노란 머리를 하고 그래 마마 네가 최고야 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사람들이 트랜스젠더의 생명도 소중하다 같은 말을 한마디만 들어도 그렇게 되는 거예요. 갑자기 모든 게 정체성 정치로 귀결된다고 두려움을 느낀 사람들이 아, 그녀가 우리를 신경 써주는구나 라고 말하게 되는 거예요. 당신들의 집이 불타고 있을 때 그녀는 어디에 있었나요? 참고로 그녀는 아프리카에서 아주 여유롭게 시간을 보내고 있었어요. 그리고 그녀가 실제로 한 일이 뭐가 있나요? 제가 그를 좋아하는 이유는 그가 정치인이 아니라 인간적인 차원에서 소통할 수 있다는 점이에요. 그리고 할리우드 사람들은 이렇게 말하죠. 글쎄 한나 아임반, 왜 내가 이 엔터테인먼트 업계에 있는 사람에게 투표해야 하죠? 왜 그래야 하죠? 우선 당신들은 자신을 싫어하니까 그 얘기는 꺼내지도 마세요. 하지만 할리우드에서 많은 이들이 그를 반대하며 예상치 못한 사람들마저 이제 그만하자고 말하고 있어요. 그래요. 이제 정말 그만할 때예요. 이제 그만. 맞아요. LA는 완전히 급진 좌파가 장악했어요. 그냥 좌파가 아니에요. 수년간 급진 좌파였죠. 개빈 뉴섬은 농담거리예요. 그 사람들은 그 주를 망쳤고 저는 LA 출신이에요. 그래서 이게 저한테 정말 짜증나요. 왜냐면 정말 아름다운 주거든요. 매력도 많고 다양성도 많고 좋은 점도 정말 많아요. 그 사람들은 이 주를 완전히 망쳐놨어요. 그들이 한 일은 믿기 힘들어요. 저는 LA에 있는데 5년 만에 다시 와보니 전혀 알아볼 수 없었어요. 완전히 마치 노숙자 아포칼립스 같았어요.
이 모든 게 정부의 잘못된 관리 때문이에요. 그 사람들은 예산을 균형 있게 운영하는 방법도 모르고 시민들에게 엄청난 세금을 거두면서도 제대로 된 서비스를 제공하지도 못해요. 정말 믿을 수 없는 일들이 벌어지고 있어요. 그리고 카렌 베스는 정말 웃기는 사람이에요. 그녀에게 투표하는 사람은 정말로 뇌세포가 남아있지 않은 거예요. 저는 이해할 수 없어요. 어떻게 민주당원이면서 카렌 베스에게 투표할 수 있죠? 어떻게요? 저는 정말 이해가 안 돼요. 많은 사람들, 특히 엘리트 집단에게는 이런 상황이 오히려 유리해요. 그들은 이런 일에 영향을 받지 않으니까요. 그리고 그들은 그런 일에 전혀 영향을 받지 않아요. 저는 몇 달 전에 미국에 있었어요. 아니, 몇 달도 아니고 몇 주 전에 로스앤젤레스에 있었어요. 비벌리 힐스를 벗어나면 완전히 다른 세상에 온 기분이 들어요. 거품 속이 아니라 실제로 LA를 돌아다니면 마약에 취한 좀비 도시처럼 느껴집니다. 정말 무서워요. 모두가 국경을 개방하게 원하고 모두가 이민자 보호 도시를 원한다 해도 시민들을 그렇게 대하고 그대로 내버려두는 게 얼마나 무서운 일인지 모르겠어요. 하지만 호텔을 개방하고 정신과 병동을 불법 이민자들의 거주지로 사용하는 것이 실제로는 더 큰 문제이고 여러분의 도시와 시민들에게 더 큰 부담이 된다는 사실을 모르는 것 같아요. 저는 스펜서 프레스를 지지합니다. 그는 정치인이나 특별한 위치에 있진 않지만 자신의 자리에서 목소리를 내는 것이 좋습니다. 시장에 당선된다면 사람들이 책임을 물을 수 있길 바랍니다. 행운을 빕니다, 스펜서. 정말 감사합니다. 와. 좋아요. 그럼 사나, 당신의 영웅은 누구인가요? 마지막이지만 결코 덜 중요하지 않아요. 제 영웅은 사실 이 에피소드 전체에 엄마와 더니 분위기에 대한 멋진 반전이에요. 그건 바로 제시카 티시예요. 질문은 이런 거였어요. 당신은 안전하다고 느끼나요? 그리고 퍼레이드에 참석하지 않는 것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나요? 그랬더니 그녀가 이렇게 말했어요. 자, 여기 보세요. 그녀가 뭐라고 했는지 들어보세요. 경찰청장님, 시장님이 경찰이나 학생, 아픈 분들을 위해 자리에 없는 것에 대해 우려가 있으신가요? 아니요. 퍼레이드에 참가하지 않기로 한 것은 시장님의 결정이고 자랑스럽게 참가하기로 한 것은 제 결정입니다. 그러니까 더 할 말이 뭐가 있겠어요? 마치 고등학교 때 하던 것처럼요. 그녀가 당신을 제대로 한 방 먹인 거죠. 바보처럼 보이니까요. 그녀, 당신의 경찰청장님이요. 그녀가 말하길 퍼레이드에 참가하지 않기로 한 것은 그의 결정이고 자랑스럽게 참가하기로 한 것은 내 결정입니다. 그리고 그게 끝이에요. 그게 바로 당신이 할 말은 그게 전부예요. 그게 바로 자신에 대해 자부심을 갖는다는 의미니까요. 그게 바로 당신의 도시에 대해 자부심을 갖는다는 의미예요. 사람들 곁에 서서 그래요, 저도 여러분과 함께합니다 라고 말하는 것, 그게 바로 의미죠. 모두 동의하지 않아도 저는 여러분과 함께합니다. 그게 뉴요커라는 뜻이야, 이 바보야. 미안해요. 이건 영웅에 관한 거예요. 제시카, 제 영웅이 되어줘서 고마워요. 모두가 엄마 도니에게 하고 싶던 말을 짧게 잘 전해줘서 정말 고마워요. 정말 잘 말해줬어요. 그녀는 우아함과 멋진 마무리를 잘 보여줬다고 생각해요. 저보다 훨씬 나아요. 저는 듣지도 못하겠어요. 그녀는 그냥 끝났어요. 자랑스럽게요. 그래요. 저는 그걸 보고 이렇게 생각했어요. 내 영웅이네. 고마워요. 그녀는 이번 주에 정말 영웅이었어요. 도니는 우리 모두에게 정말 쓰레기 같은 인간이에요. 오늘은 도시 얘기에 빠져 있네요. 로스앤젤레스, 뉴욕, 이란이 있습니다. 모두 제대로 돌아가길 바라요. 네, 와우. 이번 주 쿼드 소식은 여기까지예요. 하지만 물론 다음 주에도 JNS-TV에서 최신 소식을 가지고 다시 찾아올게요. 그리고 로스앤젤레스, 버밍햄, 이란, 뉴욕 모든 곳의 상황이 더 나아지길 바랄게요. 모두 다요.